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모든이나 어떤 이 들어가는 명제의 부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면 우리 교과서는 18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이 성립한다. 예를 들면 모든 동물은 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명제가 모든이 들어가는 명제의 한 예시가 되겠죠. 저런 거는 부정을 하면은 일단 이 기호가 부정이라는 기호이고 부정을 취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요 말 자체가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P를 만족하니까 이 두 개가 집합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은 이제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P의 여집합에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X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거는 이제 뭐의 진리집합이에요? P의 부정인 not P의 진리집합이었죠. 그래서 not P를 만족하는 X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면은 그냥 약간은 기계적으로도 알아두라고 했죠.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는 말을 부정을 하면 모든은 마치 뭘로 바뀌고 어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P는 뭐가 되고 not P가 되고 이런 식으로도 기억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을 하면은 이제 어떤은 뭘로 바뀌고 그렇죠. 모든이란 말로 바뀌고 모든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떻다? not P이다. 이렇게 부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그리고 P는 not P로 바뀌는 거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일단 이만큼이 이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고 있던 요만큼이 방금 우리가 봤던 P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부정을 취해주면 모든은 뭘로 바뀌고 어떤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데 이제 여기다가 부정을 취하면은 우리 크다의 반대는 뭡니까? 크다의 반대를 작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대소관계는 크다, 작다뿐만 아니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크다를 부정해버리면 남는 것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참거짓도 판별하라고 했죠. 참거짓도 판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게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증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해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양변에, 그러니까 좌변에 똑같이 3을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해주면은 이 녀석은 3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근데 얘는 0보다 크죠?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3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사실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부정은 뭐가 되겠다? 거짓이 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부정은 거짓이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부정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은 뭘로 바뀌고 모든이 되고 여기 P에 해당하는 부분도 부정을 취해주면은 절대값 2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자, 이거는 이 녀석을 증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참이 되고 사실 우리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냥 미리 끌어다 쓸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라고 할게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무조건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크거나 같죠.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게 정확히 절대값 안에 어떤 실수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얘가 실수니까 실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마쳤고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불길하게 이렇게 부등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 참일 때 상수 A가 될 수 있는 값은 다 구해서 더해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주어진 명제에 지금과 같이 참 거짓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때,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 판별이 어려울 때는 수업 시간에 그 명제 대신에 무엇의 참 거짓을 대신 살펴도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 명제의 대우의 참 거짓을 대신 판별을 해도 된다라고 했죠. 요거에 앞서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어떤 명제와 그것의 무엇, 역 말고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라고 배웠죠. 요거 때문에 그 명제 대신에 그거의 대우를 대신 살펴봐도 되는 겁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대우도 뭐다? 참이다. 어떤 명제가 거짓이다. 그러면 그 대우도 뭐다? 거짓이다. 그 대우가 참인 게 밝혀졌으면 주어진 원래 명제도 뭐다? 참이다. 대우가 거짓인 게 밝혀졌으면 원래의 명제도 무엇이다? 거짓이다. 운명 공동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는 대신에 뭐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도 대우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도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뭐든지 증명은 뭐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무엇보다? 뭐가 아니다 보다. 얘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아님을 보여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부정보다 뭐뭐이다, 긍정이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불길하다고 했던 이유가 계속 이렇게 0이다가 등장하면 좋은데 아니다가 등장하죠. 이거는 증명할 때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증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증명이 어려우면은 대신에 뭘 증명해도 괜찮다? 대우를 대신 봐도 괜찮다 했죠. 자, 그래서 대우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명제가 P이면 Q이다 일 때 그거의 대우는 이거는 뭐더라? P와 Q의 순서 바꾸고 순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건에다가 부정을 취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우였죠. 그래서 P와 Q의 자리를 바꾸면 일단 여기에 Q가 여기에 P가 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도 해줘라? 부정을 취하면은 not Q, not P가 되죠. 그래서 순서 바꾸고 부정을 취한 게 대우인데 얘를 순서 바꾸고 자 부정을 취하면 이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등호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하기에 쉬운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보는 겁니다. 하고 요것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임을 보여야 될 때 또는 거짓임을 보여야 될 때 만약에 이제 여기는 뭐 A나 B 같은 문자가 있다. 근데 여기는 문자 미지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문자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뭔가 P가 접근하기에 원래는 더 쉬워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Q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좀 건드리기가 어렵고 요 결론이 오히려 건드리기가 출발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어요. 주로 우리 교과서 아마 교과서에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문제도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더 적나라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선생님 말만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집에서 보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여기가 쉬워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냥 여기 도달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증명인데 뭔가 얘가 더 쉽고 얘가 훨씬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서를 바꾸고 싶겠죠. 그럴 때 이제 요거 대신에 뭘 증명하면 됩니까? 요거 대신 뭘 증명하면 되겠다?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를 대신 증명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은 이 다루기 쉬운 Q가 출발점에 오죠. 그것도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아니다 하면은 참 다루기 까다로워서 그거 바꿔줄 겸 대우를 대신 증명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의 대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니까 두 개 순서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부정도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증명이 아니라 이거 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대우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말이 뭡니까? x 값이 얼마라는 말이다? a라는 말이죠. 그래서 x가 a이면은 요 방정식을 만족한다. 한마디로 a가 뭐다?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방정식에 x값에 a를 대입을 하면은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24는 0이 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참 손대기가 뭐하죠, 그죠? 자, 요 방정식만 그냥 풀면 되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xa 플러스 8 곱하기 a 마이너스 3은 0 되니까 간단하게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8 나와서 이제 모든 a 값의 합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5가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답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한번 나온 김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름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두 근 알파 베타를 알기가 직접 알아내기가 힘들 때, 주로 뭐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할 때, 그때 두 근과 이 계수들 사이에는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자, 두 근의 합은 a분의 b가 되더라. 두 근의 곱은 큰일 날 소리.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두 근의 곱은 그냥 플러스 a분의 c가 되더라. 이제 선생님이 헷갈린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이거는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근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두 근의 곱은 그냥 플러스의 a분의 c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답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조건 PQR이 나오고 주인공이 되는 조건이 3개씩이나 PQR이 나오고, 이 PQR을 잘 정리하였을 때 서로가 서로의 무슨 조건인지를 파악하는 정말 그 단골 소재인 아주 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딱 봐도 식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대로 두고 풀면 안 됩니다. 이대로 두고 풀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주어진 조건이 복잡한 경우, 이 정도면 복잡한 편이에요. 반드시 간단히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을 하자면, 이제 요거는 무엇과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뜻이냐면 나중에 그냥 A =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쉬워요, 얘가 쉬워요. 뒤에 게 훨씬 쉽잖아요.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습을 하자면,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하나 더 복습을 하자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할 때에는 항상 어떤 참인 명제를 가정을 왼쪽에, 결론이 오른쪽에 오게, 즉 화살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적고 판단을 하라 했죠. 뭐 각자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소개한 건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에 이거 막대기를 2개 껐다는 거는 이 명제가 뭐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P이면 Q이다를 지금까지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것은 명제라는 뜻이지 반드시 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으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참인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막대기를 몇 개를 긋겠다? 2개를 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P이면 Q이다 참인 명제를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도록 적은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가정이죠. 이게 가정은 Q이기 위한 뭐다? 무슨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선생님, 이게 왜 충분이고 또는 이게 왜 필요입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충분 또는 필요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뉘앙스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듣고 이해했으면은 그 뒤로는 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자,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건 사실 무슨 말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은 정확히 뭐랑 똑같은 상황이냐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Q의 진리집합, 라지 Q에 포함된다 라는 말하고 똑같다. 이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자, 그랬을 때 진리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요렇게 이렇게 P가 Q 안에 들어가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뭐 이거를 컬링 게임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컬링을 한다고 쳐요. 그럼 공을 이 안에 집어 넣어야 되죠. 그때 컬링 공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즉 P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Q에 들어갔다고 하기가 매우 충분하죠. Q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P이면 참 충분하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P를. 또는 내가 정 한가운데 P에 넣기 위해서는, P에다가 딱 넣고 싶은데 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거를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집합 Q 안에 먼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를 만족하기 위해서 Q는 필요한 겁니다. Q는 필요 조건. 선생님이 뭐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그냥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충분과 필요의 의미예요. 컬링을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그린 건 뭡니까? 진리집합이잖아요. 실제로 진리집합에서 유래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면 그 뒤로는 문제 풀 때마다 맨날 컬링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냥 P이면 Q이다를 화살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적은 다음에 이 왼쪽 P가 충분 조건입니다. 오른쪽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이 문제 헷갈리기 쉬운데.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P, Q, R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 P이면 Q가 성립하나 Q이면 P가 성립하나 그런 거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각각의 복잡하게 표현된 이 조건은 쉽게 고칠 거예요. 자, 이 말은 정확히 무슨 말하고 똑같을까? 절대값 두 개를 더했는데 0 되려면은 아주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각각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은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말하고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P는 해석을 하면은 A 값도 B 값도 모두 0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좁은 범위에, 그러니까 A 값이 여러 범위가 아니라 딱 0, B 값도 딱 0이라서 이게 왠지 모든 조건에 있어서의 충분 조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죠. 자, 그런 다음에 Q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B의 전체 집합이 0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뭐를 배울 예정이냐면, 또는 뭐를 배웠냐면, 진도가 이미 나간 반을 배웠겠지만 뭘 하냐면은 어떤 이제 녀석이 실수일 때 이 실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며 이런 것을 배우고,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은 이 하트 부분이 0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트가 0이 되면은 유일하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를 배울 겁니다. 자, 얘도 실수잖아요. 근데 실수를 제곱했을 때 0 됐다라는 말은 이 안에가 뭐가 된다? A-B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조금 더 간단히 하면은 A와 B가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Q라는 조건은 간단히 하니까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같대요. 자, 요것도 실수에 관한 성질로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적겠습니다. 우리 A, B가 실수일 때 두 개가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뭐와 똑같느냐. A와 B가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반대일 수 있죠.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같거나 또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풀어보면은 여기서 B가 0이다. 또는 여기서는 A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과정은 선생님 좀 빨리 했는데 영상 다시 넘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어쨌든 R은 간단히 하니까 뭐다? A가 0 또는 B가 0이 됩니다. 이게 쉽나요? 이게 이해하기 쉽나요? 뒤에 게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고쳐놓고 풀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P이면 Q가 성립합니까?
당연하죠. A, B 둘 다 0이니까 A, B와 같죠. 자, 그 다음에 Q이면 B가 성립하나요? 아니죠. 자, 아닌 것은, 거짓인 것은 발레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발레는 뭐 A와 B가 둘 다 1로서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와 B는 같긴 하지만 0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거짓 명제에 대한 발레가 됩니다. 자, 요까지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영상을 멈추고 꼭 이거 스스로 하나하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반드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충분히 했다고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와 R은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AB가 같다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 돼야 됩니까? 아니죠. AB가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가 헷갈리면 항상 발레를 들면 됩니다. AB가 같은 값 생각해 보세요. 둘 다 5인 값 생각해 보세요. 좀 만족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AB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해서 AB가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발레 둘 수 있죠.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죠. 그런 게 발레 잡는 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이면 R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A, B 둘 다 0이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다. 말 성립하죠. 근데 이제 OR이라는 것은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B가 0 둘 중에 적어도 하나 만족하면 됩니다. 그 말은 둘 다 만족해도 또는에 포함이 됩니다. 둘 다 0인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둘 다 만족하니까 적어도 하나가 만족한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인데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만 0이면은 둘 다 0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P와 Q와 R 사이에 필요 충분 관계가 한눈에 다 드러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억, 니은, 디귿 맞는 말만 골라내면 됩니다. 선생님은 능숙하게 이제 그게 돼서 그냥 여기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 할 때는 반드시 요 모양으로 좀 적고 시작하세요. 요거 보면은 뭐가 어디로 향합니까? P가 Q로 향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역시 P가 R로 향하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적을 게 없죠. 그래서 요거 보고 문제를 풀면 제일 안 헷갈리겠죠. 무조건 P가 뭡니까? Q이기 위한,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P가 다 왼쪽에 오죠. 충분 조건이죠. 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Q하고 R은 아무 관계도 아니죠. 따라서 맞는 답은 기억 하나가 되겠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참인 명제에서 어느 쪽이 충분 조건인지 어느 쪽이 필요 조건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예시가 반드시 이런 예시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판별할 수 있는 실수나 어떤 것의 수학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틀립니다. 그죠? 그러나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A가 양수일 때 주어진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자, 빈칸에 지금 답이 들어가 있지만 뭐 무시하시고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 191쪽에 있는 부등식 증명에 이용하는 실수 성질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진도 안 나갔더라도 그냥 여기서 대신 보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가 모두 실수일 때 이거 실수라는 뜻이죠. 자, 실수일 때 여러 가지 성질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성질들을 선생님이 지금 7개를 적을 건데 이런 걸 알아야 이러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등식 증명에 잘 쓰이는 실수 성질을 총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두 수의 차를 0과 비교하더라. 자, A가 B보다 크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어때야 된다? 크다. 이 두 개는 정확히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많이 쓰입니다. 뭐가 뭐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을 때 그냥 크겠다 싶은 것 작은 걸 빼가지고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파생된 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또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차를 0과 비교했을 때 두 개가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은 뺀 게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즉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걔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죠. 실수일 때는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서 A제곱이 0 된다는 뜻인데,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능한 A 값은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실수를 제곱을 해서 더한 것은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항상. 근데 이것도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호가 성립한단 말은 얘네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이 둘 다 어때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와 B가 모두 양수라고 합시다. 그때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실 여기를 등호가 들어간 크거나 같다를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증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y =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일사분면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지금처럼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ab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일 때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떤 실수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제곱하나 절대값을 제곱하나 두 개는 똑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제곱하면은 그 수치는 똑같을 건데 부호가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당연히 같아지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 절대값 B를 곱한 거는 당연히 A, B를 절대값 한 것과 똑같겠죠. 왜냐하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둘 다 뭐가 되니까? 둘 다 플러스니까. 자, 근데 요거는 실제로 이것이 A 곱하기 B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죠. 쌤이 당연한 걸 왜 배웁니까? 증명할 때 이게 중간중간에 쓰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역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즉 두 개가 언제 같아지는지가 중요하죠. 언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플러스가 되어서 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A제곱 B제곱이나 절대값 A제곱 절대값 B나 그리고 AB 절대값의 제곱이나 다 똑같다. 뭐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걸 다 아는 상태에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게 요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땐 뭐 합니다? 두 개 빼가지고 0보다 큰지를 본다. 그래서 이게 잘 쓰여요. 이게 딱 보면은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뭘 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지금 예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그러면 A-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문제는 B의 루트가 있어서 여기서 루트를 빼는 것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하겠다? 마침 A도 B도 둘 다 뭐니까? 양수니까 우리 아까 A, B가 둘 다 양수일 때는 A가 B보다 크다 대신에 뭘 보여도 상관없다. 제곱의 대소관계를 보여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루트가 들어있어서 곤란하니까 또 마침 A와 B가 양수니까 이것과 필요충분 조건인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 역시 어떻게 보이겠다? 그냥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큰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 둘, 세 개는 필요충분 조건, 즉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신은 뭘 증명해도 요거를 증명하면은 얘가 증명되는 거고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게 증명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각각을 제곱해서 빼야겠죠. 그래서 각각을 제곱을 해서 빼는 거죠. 그럼 뭐 똑같이 쓰면은 요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한 거 빼는 건 계산을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2분의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여기는 이제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4분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1을 뺀 게 되겠죠. 그러면은 없어지고 4분의 a 제곱 1과 마이너스 1도 없어져서 4분의 a 제곱만 남네요. 근데 뭐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a가 0보다 크니까.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가 된 겁니다. 따라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 6, 7, 8번 문제 풀이를 했고 나머지 9번, 10번은 그 다음 영상에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